이번 지방선거로 부산은 다시 보수 독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학과 없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코로나19로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 행사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중구 유라리 광장에서는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대면 행사들이 모처럼 마련돼 주말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5명으로 지난달 26일 9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부산 롯데타워를 2025년까지 건립하기로 약속하면서 부산시가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 사용 승인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만나기 어려웠던 지역의 행사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중구 유라리 광장에서는 주말까지 부산국제무용제 공연을 비롯해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면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행사 첫날 활기 가득한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펼쳐진 중구 유라리 광장. 플리마켓이 들어서 20여 개의 부스가 세워졌습니다.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부터 다양한 소품들까지 모두 지역 작가들이 만든 수공예품입니다. 광장 한쪽에는 푸드트럭이 늘어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저희가 원두랑 생두 전부 취급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어서 오늘 그거를 알리고자 해서 커피를 많이 들고 나왔고요. 저희가 손님들 직접 만나니까 좀 더 활기차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바람 쏟아 불고 이런 행사를 자주 있었으면 좋아요. 일상 회복과 함께 침체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구가 마련한 유라리에서 놀자 행사입니다. 광장에 세워진 무대에서는 각종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특히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 부산국제무용제 일부 공연도 유라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7개 국내외 무용제 초청팀의 공연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코로나19로 텅 비어있다시피 했던 유라리 광장. 다채로운 대면 행사들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일상 회복에 맞춰서 정말 오랜만에 진행하는 대면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중구 유라리 광장으로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남녀노소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는 2일 롯데지주 롯데쇼핑과 부산 롯데타워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롯데 측이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 강북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 동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해 2일부터 해당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임시 사용 승인 연장 결정은 롯데 측이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위해 골조 공사를 재개했고 롯데 측 최고 경영진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영업 중지로 우려가 큰 입점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롯데쇼핑 등은 부산 롯데타워를 부산시의 랜드마크로 2025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5명입니다. 지난달 26일 9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3,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90여 명으로 5.8%입니다. 한편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1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누적 사망자는 2,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 수정터널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수정터널에 진입한 트레일러 차량이 멈춰있던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확정된 예산인 4조 8,753억 원보다 6,543억 원 증가한 5조 5,296억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회복 지원을 통해 학교를 정상화하고 학교 안전망 구축, 학교 자율경영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교육 투자에 대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의 정치 권력은 다시 보수가 독점하는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과 기초의회 할 것 없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는데요. 교육감 역시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시간 차선영 기자와 함께 지방선거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우선 지방선거 결과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이 부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 권력의 민주당으로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16개 구군 중 당시 보수 후보는 2곳, 무소속 후보 1곳을 제외하고 13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보수 텃밭이라 불린 부산에서 진보 시장이 당선이 됐고 광역 기초의회까지 대거 민주당 후보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이 됐습니다. 예. 네, 지도 보시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박형준 부산시장의 득표율 66.36%로 역대 부산시장 중 가장 높았고 금정구, 해운대구, 동구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당선인의 득표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금정구 김재윤 당선인 62.03%, 해운대구 김성수 당선인 61.33%, 동구청장 당선인 60.08%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지역 모두 민주당 소속의 이 현직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과 구정의 이 운영 평가가 굉장히 높게,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표심은 국민의힘으로 향했습니다. 예, 다시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는데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당시 집권 2년 차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 부산에 거세게 불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장악했던 부산의 정권 교체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 거기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이러한 과정 속에 부산은 보수 독점 체제로 회귀를 했습니다. 예. 이 정권 교체를 통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이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은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범죄로 사퇴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부산 시민이 지방선거 부활 이후 23년 만에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셈이죠. 예. 이후 민주당을 향한 부산 민심은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김영춘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졌는데요. 예. 또 민주당의 이 당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이 지방선거라는 점 등이 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겼다는 분석입니다. 또 낮은 투표율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58.8%였는데 이번에 49.1%로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예. 대선 패배 실망감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이 지방선거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잠시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어떤 집토끼 결집,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렇게 참패로 갔다. 그다음에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후보가 득표력이 생각보다는 되게 미미했다. 뭐 그런 결과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 자체의 어떤 결과가 너무도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네, 함께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지방정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역과 기초의회도 다시 권력구도가 재편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기초의회 역시 모두 국민의힘에서 장악했습니다. 예. 네, 화면 보시죠. 부산시의회 지역구 의석 모두 42개 석인데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42개 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비례에서도 3개 석을 확보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겨우 비례에서만 2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4년 전 국민의힘이 4석을 확보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부산 기초의회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이 부산 기초의원 전체 의석수 182개 석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104개 석을 확보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77개 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03개 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역시 상황이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기초의회에선 2인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나란히 1개석을 차지했지만 3인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이 2석을 차지했고 부산 유일의 4인 선거구인 기장 다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3개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네, 이번 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이어서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로 이어지는 선거까지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줄투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득표율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 만큼 앞으로 4년간 이 지방정부의 활약에 따라서 4년 후에 이 민심의 향방은 또 다르게 흐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차선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호국의 달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부산 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이 충원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충원탑을 찾은 소상공인들은 호국 명령의 명복을 빌고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이어 순국선열의 이름이 새겨진 봉안시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일 국내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주관하고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선급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해운선사들의 ESG 경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경영자가 알아야 할 ESG 주요 포인트와 세계적인 ESG 이슈, 주요 기업들의 사례, 2022년 ESG 제도, 새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해운선사 경영자들이 경영 고민을 나누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정구가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금정구는 횡단보도 햇빛 근응막 40개, 실내 무더위 쉼터 59개, 야외 무더위 쉼터 8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 대응 살수 차량을 운행하고 폭염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운대구가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 등에서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해운대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 폴리스 11명이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거리를 다니며 전동 킥보드의 안전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속도 25km 미만, 2인 탑승 금지, 신호 위반, 보도 주행 등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부산 진구 제7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을 자문 평가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 발굴과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6기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학교 내 청소년 상담사 배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청소년이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